자, 그 다음에 21번.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턱을 오를 때는 휠체어의 뒷바퀴를 들어 문턱을 올라요? 아니요.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올라야 되고요. 뒤에 이렇게 되는 거,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휠체어 실습해보셨죠? 네. 발, 발판을 누르고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오르막길을 갈 때는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간다? 아니요. 오르막길도 지금 가지나 힘들어 죽겠는데 앞바퀴까지 들면 너무 힘들어요. 네.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밀고 간다? 아니요. 앞바퀴를 든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타고 내릴 때는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밀고 나온다? 맞아요. 뒤로 들어가서. 틀려요. 앞으로 네,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요거는 내가 대상자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왜냐하면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면 환자가 눈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뒤를 들어갈 때도 어쨌든 타고 있을 동안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게 되니까 훨씬 환자가 안정감 있고 내가 몇 층 가는 것도 다 보이고 하잖아요. 그렇게 환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상자 중심으로 케어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반대편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몇 층 가는지도 모르고 약간 좀 깜깜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서 그대로 있다가 대상자는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번. 내리막길을 갈 때는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네, 맞아요. 정답은 5번이죠. 자, 그래서 293페이지에 요건 나와 있고요. 2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 위치는 어찌됐건 간에 어느 쪽에 휠체어가 와야 돼요? 건강하죠. 건강한 쪽. 아까 이동변기도 그렇고 휠체어도 그렇고 제가 어느 쪽에다 대야 된다 그랬어요? 건강하죠. 건강한 쪽을 대야 된다 그랬죠? 왼쪽 편마비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왼쪽이 아픈 거죠. 그러면 어디다 대야 돼요? 오른쪽. 오른쪽. 정답은 5번이죠. 29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23번. 자, 23번.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는? 지팡이 이거 다 숙지하셨나요? 네. 지팡이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높아요. 네.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가 맨 먼저예요? 지팡이가 나와야 돼요. 그럼 확률은 50%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지팡이가 먼저 나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지팡이 다음에 계단을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왼쪽 다리가 불편해요. 그러면 왼발이 먼저 나가야 되죠. 지팡이, 왼발, 오른발. 올라갈 때는요? 지팡이, 오른발, 왼발. 왜냐하면 둘 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발이 건강한 쪽 발이 나가야 돼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어때요? 지팡이가 먼저 집었어요. 네? 오른쪽이 건강하다고 했죠? 오른쪽 손으로 내가 지팡이를 집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죠.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죠. 왼쪽이 아픈데 올라갈 때 이쪽 다리로 지지해서 내 몸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힘을 줘서. 근데 아픈 다리가 지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다음에 오른발, 왼발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려갈 때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첫 번째 뭐예요? 지팡이. 내려갈 때도 지팡이를 먼저 집어야 돼. 그 다음에는 발이 나갈 동안 한쪽 발이 내 몸을 지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발로 지지해야 돼요? 건강한 발로 지지해야 되니까 무슨 발이 먼저 내려가야 돼요? 아픈 발. 그러니까 왼발이 내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304페이지죠. 자, 그 다음에 24번.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과정에서 의 감염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에 묻은 피는 더운 물로 닦아낸다? 찬물이죠. 피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더운 물이 들어가면 응고가 돼서 빠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고기 갈비 하실 때도 어디다 담가놔요? 찬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편하죠. 2번. 장갑을 사용한 경우에는 손을 씻지 않는다? 장갑을 사용해도 손은 꼭 씻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용한 소변줄은 물로 헹구어서 재사용한다? 한 번 사용한 소변줄은요 폐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맞죠? 네. 5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아니죠. 정답은 4번 30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25번 다음 요양급여로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는 요거 어제 제가 잘 알아두라고 했죠? 역수점 팬티 네? 요양급여로 요실금 팬티 아니에요. 요양급여로 배우자. 대여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과 대여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요거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2개, 별표 2개. 이동변기 구입하셔야 돼요. 네, 이동변기 구입, 목욕의자 구입, 욕창 예방 방석 구입, 요실금 팬티 구입. 정답은 4번 311페이지. 대여와 구매가 모두 가능한 것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꼭 알아두세요. 311페이지. 그 다음에 26번. 다음 중 튜브형 이동욕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애들 물놀이 할 때 그런 거 튜브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욕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튜브에는 공기를 반만 채워서 사용하나요? 아니야. 가득 채워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번. 두 사람을 함께 욕조에 목욕시키나요? 아니야. 아니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이용하셔야 되고요. 3번. 대상자가 욕조를 잡고 일어나게 한다? 아니요.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4번.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맞죠? 네. 5번. 목욕 중 응급 상황이 발생 시 배수 밸브를 열어서는 안 된다? 목욕 시,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목욕 중에 응급 상황을 발생하면 배수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냐면, 목욕 중에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공기를 뺀다. 맞아요, 틀려요? 공기를 빼면 안 되고 배수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시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 4번 327페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 대상자가 이동 중에 낙상해서 골절이 의심된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이제 이동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골절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맞죠? 골절은 2차 손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2번. 출혈 부위에는 된장을 바른다? 안 되죠.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을 한다? 안 되죠. 골절 의심 부위를 즉시 뜨거운 물에 담근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대상자를 즉시 둘러엎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안 돼요. 왜 그럴까요? 2차 손상. 골절이 되면 신경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응급구조가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 옛날에 해외 언론이 대서특필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쓰러졌는데 구조한다고 오신 분이 이렇게 그 여성분을 일으켜 세워서 안고 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경추가 손상됐는데 이 신경 손상돼가지고 다 마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신경은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땡.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한 번 손상된 신경을 살리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2차 손상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329페이지. 자, 그 다음에 28번.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맞아요. 맞죠? 2번.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맞죠? 3번. 건물 밖으로 나갈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아니죠. 화재나 지진이나 모두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한다. 그 다음에 4번.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3번 337페이지예요. 29번.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시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1번.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다. 맞죠. 2번.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아니요. 누구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돼요?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권리를 얻어 사용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일수록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2번이죠. 339페이지. 자, 그 다음에 30번.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에게 좋은 식품은 1번 시금치, 된장국, 삼치, 구이, 현미밥. 맞죠? 네. 지금 된장국이 들어갔잖아. 된장. 고기 들어가서 아니네요. 된장국이 헐. 들어갔어. 근데 이게 고혈압에 현미밥이 좋다고. 아니, 정답은 1번인데요. 네, 된장이 들어갔네요. 예, 고혈압 대상자에게 좋지 않은 걸로 된장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심심하게 끓인 건 괜찮은가 봐요. 이거 뭐야? 나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됐네. 아니 그리고 삼치도 원래 생선 같은 거가 이제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잖아요. 그래도 조림이나 뭐 튀김, 볶음 이런 거보다는 구이나 찜이 좋다고 그래서 삼치 구이는 맞는 건데 어쨌든 시금치 된장국 2번 4번? 3, 5번이요? 왜냐하면 생선 조림이 틀렸어요. 예, 구이는 되고요. 구이나 찜은 되고요. 조림이나 볶음, 튀김은 안 돼요. 조림이나 된장국이나 이거는 어떻게 28회 출제위원분한테 그래서 정답은 1번 시금치 된장국 삼치구이 현미밥인데 2번 보세요. 조개류, 새우, 오징어, 정어리 모두 염분 함량이 높은 식품이라 안 되고요. 젓갈류, 장아찌류, 된장, 간장 안 되죠. 기름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동물내장 안 돼요. 포화지방 많이 함유되어 있고 LDL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보리밥, 감자국, 생선조림, 조림이기 때문에 안 되죠. 정답은 1번. 된장이 왜 들어갔을까요? 364페이지. 364페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31번. 5생 364페이지. 네, 한번 읽어보세요. 31페이지. 원래 된장은 안 된다고 나와 있긴 해요. 안 좋은 음식으로. 자, 31번. 옷에 커피가 묻었을 때 이거 또 나오네요. 그죠? 네. 얼룩 제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빨리 처리하는 거 뭐가 좋다고 그랬죠? 땀은 재빨리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식초와 주방세제 1:1 비율로 혼합. 맞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 또는 스킨. 요거는 파운데이션을 제거할 때 방법이고요. 4번 클렌징 폼과 버터와 아세톤 립스틱. 그 다음에 5번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혈액이나 체액. 예, 혈액이나 체액. 정답은 2번 382페이지. 요거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대상자와 외출 동행으로 계단 오르기를 할 때 잘한 경우는 1번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했다. 아니요. 외부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되죠. 날씨 같은 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2번 쉬지 않고 끝까지 오르도록 훈련을 한다. 안 되죠. 중간중간에 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균형을 잡기 위해 보폭을 크게 하도록 했다. 안 돼요. 안 되죠. 4번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이동한다. 정답은 4번 신속히 오르도록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3번. 다음 중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 시에는 직접 환기 방법을 사용한다. 앞뒤 베란다 그냥 다 열어놓고 찬바람 쌩쌩 들어오게 하나요? 아니요. 안 되고요. 간접 환기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2번 습도는 60에서 80%? 40에서 60%. 40에서 60%.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전체 난방을 하셔야죠. 거실 난방 꺼놓고 방만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차피 비슷비슷하네요. 다 작게 조금 줄여가지고 전체 난방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간접 조명을 사용하나요? 직접 조명을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치우셔야죠. 5번
자연 채광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정답은 5번 394페이지예요. 394페이지. 자, 그 다음에 34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옷 입히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된 옷을 이용한다. 네. 좋죠. 2번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티셔츠를 입게 한다. 네. 맞죠. 3번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네. 맞죠. 옷을 순서에 따라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차례로 옷을 정리해 놓아둔다. 정답, 네, 맞죠. 그 다음에 5번 무늬가 화려하고 장식이 많이 달린 옷을 입힌다? 아니죠. 정답은 5번 45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5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둔다. 네, 맞죠. 요게 맞는 거고요. 2번 냉장고에 야채 모양의 자석이 붙어있다. 안 돼요. 왜 안 되죠? 취하자. 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어요. 과일이나 야채 모양의 자석.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유리는 깨끗하고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다. 아니요.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부착해서 유리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화장실은 대상자의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요. 가까운 게 좋겠죠? 그 다음에 5번 과잉 자극을 피하기 위해 환경을 복합적으로 한다? 아니요. 환경을 좀 단순하게 조정해야 돼요. 치매가 진짜 무서운 게 제가 그 시골 의사 박경철 그분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의사잖아요. 의사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간호사분이 막 급하게 다급하게 빨리 와보시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 생활 오래 한 수간호사가 저 정도까지 급하게 전화를 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해가지고 자기도 막 다급하게 병원에 달려갔더니 치매 할머니가 손주를 큰 곰탕 솥에 넣고 네. 네. 이제 진짜요? 네,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 치매가 아니라 정신을 왜 치매 환자도 계속 치매가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이제 돌아오실 때도 있고 이제 치매로 가실 때도 있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그 애기 엄마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저 좀 나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 왔대요. 갔다 오니까 막 곰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막 나고 자기가 막 사놓은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야야 내가 곰국 끓여놨다 막 이렇게 먹자 뚜껑 딱 열었는데 기절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써있는데 저도 읽으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치매가 진짜 그죠? 어쨌든 예 무서운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참 무서운 얘기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55페이지죠? 455페이지. 자, 그 다음에 36번.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를 고쳐야 한다면 분해를 하고 있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1번 퍼즐놀이, 윷놀이를 하자고 한다. 어때요? 좋아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예, 못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2번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한다. 단호히 말하는 건 대상자가 성적 행동이나 이런 걸 할 때 단호히 하는 거고요. 휠체어를 빼앗아 분해 행위를 못하게 한다? 안 되죠. 화를 내거나 대립하여 반복된 행위를 못하게 한다? 화를 내서는 안 되죠.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안 돼요. 요거는 벌과 보상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나 노출증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정답은 1번 456페이지 456페이지.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증상이 심하면 방에 가두고 불을 끈다? 아니요. 가두는 건 어찌됐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라디오를 크게 틀고 집안을 어둡게 한다? 안 되죠. 소음을 차단하고 집안을 밝게 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치매 대상자에게 능력 이상의 복잡한 일거리를 주나요? 안 되죠. 창문이나 기타 출입구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다? 안 되죠.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정답은 5번이에요. 페이지는 460페이지. 자, 그 다음에 38번.
치매 대상자가 엄마 어디가? 라며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 자, 1번. 엄마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안 돼요. 아니에요. 엄마를 모시고 온다. 어디 가서 모시고. 연세가 많으시면 엄마 안 계셔요. 예. 환각 증세가 심해지면 격리시킨다. 아니요. 안 되고요. 수면제나 진정제를 먹여 안정시킨다.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죠. 462페이지예요. 근데 요양보호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대상자를 모시고 병원에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막 진절이 나는 듯이 오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치매가 아니신데도 이제 할아버님 식사하시는 동안 혼자서 다 식사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병증이시고 뭐 질병 같은 게 별로 없으신데 식사하시고 이럴 때는 자기도 녹차 한 잔 마시면서 앞에 좀 앉아 있고 싶은데 그거 앉아 있는다고 또 뭐라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그러면서 자기한테 자기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잘해드리고 싶고 한데 그 대상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럴 때는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일하라고. 녹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주고 일하라고 하실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 중 치매한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와 같이 물어 대상자가 직접 아픈 곳을 말하도록 질문한다? 이렇게 못해요. 치매 대상자랑 대화를 할 때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면서 배를 짚던지 배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아니면 머리를 짚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요양보호사의 속도에 맞춰 대상자를 대하도록 한다? 아니요. 무조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대상자한테 맞추는 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긍정형 문장보다는 부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아니요. 아니죠. 부정형보다는 긍정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먼저 밝힌 후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4번. 5번 한꺼번에 질문하여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고 간단 명료한 단어를 사용해서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하셔야죠. 470페이지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0번 임종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종 대상자. 자, 1번 호흡이 늦어진다? 맞아요?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요. 호흡이 늦어질 것 같죠? 왠지 빨라져요. 빨라졌다가 한순간에 또 이렇게 무호흡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심전도 붙여놓고 화면 이렇게 나와. 꼭 임종하려고 할 때는 꼭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뛰다가 어떻게 돼요? 띵. 거짓말이에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아요. 예, 정상적인 심전도가 아니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심장의 자동성은 돌아가셔도 살아있기 때문에 띠 이렇게 한번 코드를 뺐다거나 이제 뭐막 심전도 패치를 뗐다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심전도가 사망을 하셔도 심장의 자동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 경험한 이제 임종을 처음 본 게 간호사로서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실습을 나가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제초제를 드시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라목손이라는 약 아세요? 네. 그라목손? 숨죽이는 약. 그 약은 6방울만 혀에 펴도 죽어요. 예,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종됐다고 그러던데. 예,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홧김에 그라목손을 이제 들이붓고 이제 막 오신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라목손은 이제 그냥 확 죽는 것도 아니고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분은 정말 힘들게 그냥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심전도가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호흡이 어때요?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면서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진다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피부의 색깔이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된다. 요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3번 점점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나요? 약간 주무시는 것 같이 계속 이렇게 비몽사몽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되시는 거고요. 가래는 끓지 않는다? 가래가 끓죠. 손발이 차가워진다. 정답은 2번 505페이지. 자, 그 다음에 41번 대상자가 과일을 먹다가 목에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일 때 돕는 방법 무슨 방법이죠? 할비법 또 나왔어요. 자, 1번 등을 쓸어내린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2번 심폐소생술을 하나요? 아니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게 한다. 숨을 크게 들이쉬게 하면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위험하고요. 대상자의 뒤쪽에서 배꼽 위에 손바닥을 펴고 힘껏 밀어내린다? 아니죠. 대상자의 뒤쪽에서 명치 끝에 주먹 쥔 손을 놓고 어디로? 후상방으로 이제 밀어 올리는 거죠. 정답은 5번. 페이지는 516페이지. 자, 그 다음에 42번. 다음 중 경련시 대처 요령으로 옳은 것은 경련, 이제 간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네. 예, 이런 걸 하는 거 경련이죠. 자, 1번 시간 체크를 한다. 맞죠. 시간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2번 엎드리게 한 후에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아니요. 그냥 그 상태로 고개만 옆으로 해서 이제 살이나 기도흡연이 안 돼서 기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상자를 꽉 잡은 후에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요. 대상자를 잡거나 억지로 이제 발작을 멈추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1, 2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할 필요가 없어요. 혀를 깨물지 않고 꺼즈를 넣어준다? 아니, 깨물지 않게 꺼즈를 넣어준다? 꺼즈나 이물질 등을 넣어서는 절대 안 돼요. 네. 경련할 때 입에다가 손 잘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손상당하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 517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 화상을 입은 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환부에 된장을 바른다. 안 돼요. 치약도 안 되죠. 된장, 치약 이런 거 바르시면 안 되고요. 2번 환부에 얼음을 대준다. 어때요? 환부에 얼음을 그냥 직접 대면 이게 수포가 얼음에 달라붙어서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함부로 대주시면 안 되고 15분 이상 찬물에 담그시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흐르는 물도 그 수압 때문에 수포가 생긴 피부가 벗겨지거나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보다는 담그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환부에 붙어있는 벗기기 힘든 옷이라도 신속히 벗긴다? 안 되죠. 신속히 벗기는 게 아니라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고 반지나 팔찌, 귀걸이 같은 장식품 같은 거는 빨리 뺄 수 있으면 빨리 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화상을 입으면 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빼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5번 물질이 생긴 경우에 즉시 터트리나요? 아니요. 안 돼요. 터트리지 않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터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죠. 수포가 생긴 화상은 몇 도 화상이에요? 2도. 네, 수포랑 화상, 수포 생긴 건 2도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정답은 3번 520페이지. 520페이지. 80선보다 훨씬 쉽죠? 이 정도만. 아유, 이 정도만 나오면 뭐 100% 합격이에요. 네. 아니, 어제 할 때는 진짜 수강생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초반에. 진짜 초반에. 네. 자, 그 다음에 44번. 다음 중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골절. 제가 2차 손상 안 되게 잘 환자분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1번. 안정시키고 절대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2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담요 등을 덮어주어 따뜻하게 한다. 맞죠?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절대 금한다. 상처 부위에 냉찜질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네, 부종이나 염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여기에 제가 들어가면 틀릴 수 있는 지문이라고 말씀드린 말이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절대 그만다. 절대 그만다. 뭐뭐만, 뭐뭐뿐이다. 반드시, 절대로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린 말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개방된 상처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고 지혈을 한다. 맞죠? 예, 바람직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페이지는 521페이지. 자, 그 다음에 45번. 심폐소생술 방법 중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가슴 압박 20번과 인공호흡 2번을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가슴 압박 10번, 인공호흡 2번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인공호흡 2번을 10초 이내로 실시한다? 아니 1분 이내로 실시한다? 아니요. 몇 초죠? 10초 10초 이내로 실시한다. 한 번 불어넣을 때는 1초. 뭐가 들어 올라올 때까지? 가슴이. 배가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2인 이상의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2분마다 5주기의 심폐소생술 후에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한다. 맞죠? 네. 정답은 4번이에요. 헷갈리시죠? 네, 심폐소생술 진짜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임무를 교대할 때도 가슴 압박 중단을 최대한 길게 하나요? 안 돼요. 최소한 짧게 10초 이내, 10초 이내라고 써놓으세요. 10초 이내로 한다. 정답은 4번. 페이지는 526페이지. 526페이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필기실기 쫙쫙 나왔고요. 어제 80선 어제 다 못 풀었는데 오늘은 80선 나머지도 하고 실기 필기 다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어제 그 80선보다는 훨씬 쉽게 출제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여러분 전원 모두 합격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